네, 고성호 칼럼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기 여론조사 이영풍 TV와 강용석 TV 그리고 저희 고성호 TV가 함께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최근에 이 전화 면접원에 의한 조사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하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4.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 지난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를 앞선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건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9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 일간지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지율 20%대 박스권에 갇혀서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국정 수행 긍정평가 54, 부정평가 43인데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60 넘는 조사가 막 발표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투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부에 힘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가 49입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투표하겠다가 45.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년 6월 지방선거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출렁일 것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관세 협상 가지고서 뭐 A 플러스니 어쩌니 저쩌니 뭐 하면서 뭐 이재명이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종북 주사파들이 모든 종북 언론과 미디어를 동원해서 선전들을 해댔는데 잘 됐다고 평가한다가 47,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가 45입니다. 이것도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현안 관련해서 나온 조사는 저렇게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의 오차 범위 안에서의 혼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 현안에 있어서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활용해서 이슈 투쟁을 잘 할 것이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최민희 자격에 문제 있다 56%, 문제 없다가 32%. 압도적이죠. 문제 있다.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책임이 있다 50, 책임 없다 41.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까 54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대장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가 41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재개돼야 되냐? 필요하다. 재개해야 된다가 49, 재개 안 해도 된다가 44입니다. 부동산 대책 신뢰하지 않는다 51, 신뢰한다 38. 이재명이 하는 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가 38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제가 상세하게 들어가면 지방선거 투표와 관련해서
서울은 그야말로 여야가 47대 45로 뭐 정말 혼전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이 야당에 투표하겠다가 50이에요. 여당 이재명이한테 투표하겠다가 더불어민주당한테 투표하겠다가 45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이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 영남 충청 연합에 대한 충청권 국민들의 결집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자꾸 불안하다 하는 부울경 47대 47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의 책임이 있냐를 지역별로 다시 보니까 서울에서 책임 있다가 53이에요. 책임 없다가 40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이재명 책임 있다가 58입니다. 책임 없다가 34에 불과해요. 부울경에서 이재명 책임 있다가 50이고 책임 없다가 38입니다. 자, 이건 뭐냐? 서울, 영남, 충청, 이재명 책임 있다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재명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도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가 49, 필요 없어 45. 대전, 세종, 충청 보십시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가 54, 필요 없다가 42예요. 부울경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가 49, 필요 없다가 40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의 여론이 정말 뜨겁죠. 이재명 재판 재개, 김현지가 누구냐? 이재명 심판, 이 구도라면 적어도 영남, 충청, 서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테러 한번 보십시오. 서울 신뢰가지 않는다 56, 신뢰간다가 36. 대전, 세종, 충청 신뢰가지 않는다가 55, 신뢰간다가 36. 부울경 신뢰가지 않는다가 49, 신뢰간다가 41. 예, 부동산 테러 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압도적으로 잘못했다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영남, 충청, 서울을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전, 세종, 충청권의 여론이 가장 뜨겁습니다. 부울경보다 더 뜨거워요. 이게 장동혁 효과고 영남, 충청 연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의 여론조사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영남, 충청 연합을 확고히 하고 이재명 심판 구도를 확고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번 이영풍TV, 강용석TV 그리고 고성TV의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 40여 년 정치평론을 하면서 검난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사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검난은 검사들의 난이었습니다. 검사들의 난. 그런데 지금 시작된 검난은 검사들의 난, 일부 검사들의 난이 아니고 검찰의 난입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검난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은 뭐 명시적으로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검사들끼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보다도 상명하복의 그 규율이 내부적으로 있죠.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또 부하 검사들이 어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또 검사장들이 야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이러거든요. 왜?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장이 그런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지검장한테 가고 중앙지검장한테 가면 그 중앙지검장이 야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너네들은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앙지검장이 대검으로 가서 검찰총장한테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너네들 다쳐. 그러지 마. 그래서 대개 검찰총장이 상징적으로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의 검난은 검찰총장 하나를 빼놓고는 전 검찰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우 심각한 양상이고 또 이 검사들의 검난의 칼이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만석 따위를 겨냥하려고 검찰이 움직이겠어요? 정성호 따위를 겨냥한다고 이러겠습니까? 지금 검찰 전체가 겨냥하는 칼은 결국은 이재명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검난과 이번의 검난은 그 양상이 다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고성구의 숲에도 항소 포기 파동이 정성호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 양공님은 전라도 사투리에 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한마디로는 표현하기 애매할 때 쓰는 말. 거시기 하네라고 한답니다. 참 저것들 하는 일마다 거시기 하네요. 그러셨어요. 국태민아님. 이건 단순한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의 근본을 뒤흔든 사법 쿠데타입니다. 정의의 칼을 거꾸로 진 자들이 법치를 유린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이 깨어 일어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의 소나기를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하셨고요. 원숭이님. 우파에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탄핵으로 몰아붙이고 국정조사한다고 밀어붙이고 고발 조치하고 이슈화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검난 관련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 노만석이라는 자한테 전화로 야 항소 포기해 라고 정성호의 지시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한 자가 이진수라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근데 이 자가 노만석이한테 전화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진수 이자도 항소해야 된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항소가 당연한데 갑자기 이게 정성호가 항소 포기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노만석 따위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진수 따위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부름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정성호가 최종 결정권자냐?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예, 저는 이 항소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수사팀 전원이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중앙지검장한테 결재를 올렸어요. 중앙지검장이 그래 항소해야지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 보고가 됐는데 정성호가 내미륵 하다가 항소 기한 딱 7분 전에 이 이진수를 통해서 노만석이한테 항소 포기 통보를 한 겁니다. 불과 마감 7분을 앞두고.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어차피 사표 낼 거면 그때 안 됩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항소를 시키고 사표를 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와서 라고들 얘기하죠. 또 법원 앞에서 줄창 항소장 들고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 중에 누구라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접수시킬 거야 하고 접수를 시켜놨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표 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과 니그들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비판이 같이 제기됩니다만, 예, 어쨌든 수사팀은 전원 항소 필요, 중앙지검장 오케이 항소해. 그런데 법무부에서 정성호가 막았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그 후에 12시가 지나서 오전 4시, 항소 기한이 4시간 지난 오전 4시, 새벽 4시에 대장동 수사팀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검난이 시작되는데,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이죠, 외압으로 인해 항소 포기를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검난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노만서이가 나 정진우 지검장이랑 협의한 거야라고 처음에 발뺌을 해요. 그러자 정진우가 나는 항소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노만석이를 반박하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게 이재명이가 임명한 자예요. 항소해야 된다고 알린 것은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밤 12시까지가 시한이었어요. 이틀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진우가 항소장에 승인 결재를 냈어요. 당연히 법무부에서도 반대가 없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시 반경에 돌연 대검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재검토하라 하면서 항소 승인 못하겠다고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7일 밤 12시를 앞둔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에서 설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항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라고 보고 밤 10시 20분 경부터 항소장을 가지고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밤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이 항소 여부를 밝히질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수사팀이 차장검사를 찾아가서 항소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이미 우리가 항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결단을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7분 전에 12시 7분 전에 최종적으로 노만석이가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항소 포기 후에 4시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제 검난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받고 김만배만이라도 항소해야 한다, 김만배만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 법무부의 최종 항소 불허 통보가 정말 교활하게 얍삽하게 시한 7분을 남기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는 통보를 수용할지 아니면 그때부터 검난을 시작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고, 결국 정진우와 수사팀은 일단 법무부 결정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 대목에 관해서는 정진우나 수사팀 검사들도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만 그랬냐? 법무부 내부도 항소 필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법무부 주무부서가 항소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가 야 항소 포기해 라고 찍어 누른 거죠.
이 법무부에 보면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찰을 관리하는 검찰국. 그 검찰국 산하 부서 검사들도 모두 이견 없이 항소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가 처음부터 항소 안 돼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을 텐데 처음에 정성호는 아주 노회한 자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라. 신중하게 검토하라. 계속 그 말만 하면서 노만석이를 압박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부서가 법무부 검찰국인데 정성호가 법무부 검찰국을 패싱하고 차관 통해서 노만석이한테 직접 항소 포기 지시를 사실상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정성호의 직권남용, 이진수의 직권남용은 빼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웬만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뭐 검찰총장을 하거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임명한 자인데. 그런데 일단 항소 포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난 상황에서 이게 아마 덜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사의 표명을 잽싸게 합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의견 관철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노만석이의 진술이 굳어지면 자기도 직권남용 공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직감했는지 노만석이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항소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 라고 자기 살 길을 만들어냈죠. 정진우는 사의 표명을 하면서 대검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최소한의 명분과 살 길을 딱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렇게 항소 포기가 기정사실화된 후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안겨줬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감찰 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다.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 중조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피고인 5명 모두 지금 항소를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이상의 높은 형을 2심이건 대법이건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 국고 환수 규모도 원래는 7,800억을 해야 되는데 고작 400억 얼마를 최대한 환수해봤자 한 400억 정도 환수하는 것으로 그치게 돼버렸습니다. 473억이군요. 이 김영석 검사는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 이렇게 이프로스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에 교수셨던 중앙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 대검 차장 노만석이죠. 반부패부장 박철우, 중앙지검장 정진우 다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 그러니까 일선검사들 입장에서는 정진우가 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건 그리고 제일 먼저 잽싸게 사표를 냈건
검찰의 조정을 울린 검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지금은 쫓겨갔어요. 대구 고검에 한직에 쫓겨갔는데 강백신 검사도 이프로스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 수익 환수가 좌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 범죄 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김만배를 상대로도 당초 예상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루어졌다. 울산지검의 천영환 검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검란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8곳의 차치지청, 12곳의 부치지청에 20명의 검찰 수뇌부, 그리고 대검의 부장, 다 검사장급입니다. 그리고 대검 과장급 검사들이 모두 노만석 사퇴를 요구하는 검란으로 하루 만에 커져버렸습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은 산하 8명의 지청장을 대표해서 이프로스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또 지금 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돼서 다 한직에 쫓겨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강백신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 연수원 교수로 가 있는 사람들 일동이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노만석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 일단은 노만석에 대한 사퇴 요구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노만석이야말로 그냥 허접한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사퇴를 요구하는 부하 검사들의 요청을 받고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지질한 자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는 말대로 애초부터 찌질한 자가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담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검사는 남욱이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데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자 대검이 그걸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홍상철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남욱이가 재판정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고, 이걸 알게 된 수사팀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여기에 동의해서 수사팀 검사가 직접 재판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서 공판검사가 아니라 남욱의 잘못된 증언에 즉각 대응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중앙지검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런데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욱은 수사팀 검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뭐 장기를 꺼내줄까, 뭐 가족 사진을 보이면서 협박했다, 이런 남욱의 증언이 바로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진술됐다는 겁니다. 검사가 막상 재판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또 이 남욱이를 조사한 정일권, 지금은 의정부 지검에 가 있는 검사는 남욱이를 조사할 당시에 뭐 배를 가르겠다, 뭐 장기를 꺼내겠다고 한 협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실제 그런 발언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들은 바로 이 남욱이의 검사들이 허위 증언이라고 하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만서이가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 책상 정리하는데 10분이면 되지 이거사. 그러면서 이 노만석이도 억울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건 지 혼자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성호는 자기한테 책임을 딱 미루잖아요. 협의했다고. 그러자 노만석이가 지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선택지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언급했대요.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지가. 의견 개진이 아니라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가 요구하면 그게 지시지. 그러니까 노만석이도 나 압박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사퇴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자리에서 노만서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용산의 입장을 생각해 따라야 했다라고까지 실토를 했어요. 그 제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 비겁하고 찌질한 자이긴 하지만 이 자가 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예,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족벌 언론들도 노만석이의 발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고 노만석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무슨 관계가 없다 딱 잡았대냐. 그러면서 노만석이가 후배들한테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랬대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자, 그러면 결국 검찰을 움직이는 게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 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이재명이 변호했던 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보통 일선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다룰 때는 그 검찰청이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게 통상적인 라인이야. 근데 그 라인마다 이재명 변호사들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선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봉욱이라는 자인데 그 밑에 비서관이 4명 있어요. 그중에 3명이 이재명 변호사야. 민정비서관 이태영,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변호인, 법무비서관 이장영 쌍방울 사건 변호인, 공직기관 비서관 전치영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또 법무부 장관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게 정책비서관이에요. 정성호의 정책비서관 조상우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또 내각의 법제처장 조원철 대장동 사건 변호인, 그리고 정성호는 그 자체가 이재명과 거의 한 몸뚱이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정치판에서는 선배니까 내내 이재명이의 좌장역을 해온 자.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이거 추진하고 있는 자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국회의원들이에요. 다 초선들인데 다 초선일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균택 이것들 재선인데 초선이라고 또 모욕했다고 그럴지 몰라요.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전부 대장동 변호인 출신. 그런가 하면 국정원 갑자기 정보위 국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 채무를 줬고 그래서 그가 북한에 줬다는 돈 자체가 실제 북한에 갔는지가 불분명하다. 그 쓱 흘리는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성태를 믿을 수 없다고 만들었는데 이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쌍방울 사건 변호사예요. 대통령실, 정보기관, 입법부 전부 다 이재명 로펌과 같은 이재명 로펌의 분전처럼 보이는 이런 자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어떤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초선 맞습니까? 그렇지. 저것들이 지 실력으로는 구현도 못할 자들이지. 이재명이 변호했다는 그거 하나로 온갖 특혜 받고 전략공천 받고 해가면서 배치 단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이가 딱 보니까 이거 검난이 심각하다. 이것도 변호사인데 검난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검난은 예전하고 좀 달라라고 이재명이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강력하게 검난을 제압해야 될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강훈시기를 시켜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서면 축사를 읽게 했는데 핵심이 뭐냐? 집권여당과 무게를 나눈 동지다.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이번 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용산은 대통령실은 아예 여기서 한 두 발, 세 발 거리를 돌아 뭐 이런 지침을 지그들끼리 내린 것 같아요. 추가 입장 낼 일이 아니다. 정성호 장관이 잘 설명하지 않았냐. 우리는 입장 없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다른 일 하느라고. 그러면서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런 문제에 신경 쓸 만큼 대통령실은 한가하지 않다. 정성호도 어제 도스태핑인지 뭔지 흉내내면서 했어요. 아, 이자도 대통령 욕심이 있나? 대장동 판결과 이재명은 무관하다. 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하다. 이것도 딴에 법률가라고 껐덕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법률적으로? 이 사건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 1심 재판에 판결문에 390회인지 401회인지 이재명 이름이 나오냐고. 그러면 이걸 가래 관계가 없다고 빡빡 우겨? 또 수익금 몰수 못하게 됐다? 민사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정성호가. 이게 추징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민사는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면은 뭐하러 형사재판, 민사재판 따로 해? 앞으로 하나로 하지, 민형사재판부.
그러면서 이자가 아니 나는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 그냥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만 했을 뿐이야. 2차례. 신중하게 판단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자, 검찰이 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만 보면 되지. 원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한테 야,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마. 오로지 법만 가지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자가 지가 나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뭐겠어요? 이재명의 심기. 이거겠지. 이재명의 처지. 이거겠지. 그러면서 이자가 뭐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가 횡설수설이야. 처음에는 이번 수사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짚어요. 이게 이 정성호 이자가 사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검난을 수습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도 없는 거야 지금. 정성호의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우가 사의 표명한 데 대해서 아이 지금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데 그랬어요. 자, 2만여 건의 이 사건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거 특검 때문에 그래요. 특검에 100명 넘게 수사검사들을 뽑아갔으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생 관련 사건이 지연되는 게 진짜 걱정된다면 특검을 축소해야지. 바로 중단시켜야지. 이 정성호가 추징금 못 받게 됐다고 하는 이 분노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민사를 해결하면 돼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이미 2천억 이상 묶어뒀다 그랬는데 항소 포기로 400억 가까이 묶어둔 거 빼놓고는 다 지금 다시 풀어줘야 돼요. 추징 보정이지 추징이 아니거든. 국가로 환수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멈춰서 이거거든.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이 민사소송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왜? 아직까지 민사소송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1심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대장동 주민들은 이제 범죄 수익 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잘못됐네. 해줄 수 있는 거 안 해준 거 아니야. 말만 검찰이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뭐 그냥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허탈해요. 그냥 사기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대장동 주민들 얘기입니다. 범죄 수익이 환수됐으면 대장동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것들이 7,800억 가까이를 땡긴 거니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그냥 중앙정부 국고로 가는 게 아니라 대장동의 추가 개발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도둑 맞았다, 사기당했다고 대장동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민사? 좋다. 그럼 우리가 할게 하고 나선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 성남시 신상진 시장.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이죠. 등이 민간업자 김만배 등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은 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다.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서 소송 가액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항소 포기로 검찰이 즉각적으로 검난에 시작된가 하면 정치권으로 이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달고 사는 이해충돌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왜 아들이 감옥 가느냐. 정진우 사의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가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다. 정진우 사태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성호와 노만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나경원은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의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막았다. 이재명이랑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이재명이 검찰의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함으로써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하며 그 끝은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탄핵과 정성호의 탄핵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사건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범죄는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탄핵하자.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8시에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검사들에게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다시 했고, 오늘 오후 2시는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시 후 김재훈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7석밖에 안 되지만 탄핵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탄핵과 정성호의 탄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일단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그 여론전의 일환으로 오늘 오전 8시에는 대검 앞에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딱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현안 질의를, 법사위 현안 질의를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우리 워크숍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에라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깨갱하면서 대가리 숙이면서도 깨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항소 포기가 아니잖아. 항소 자제지. 그러면서 이것들이 집단에 역공한답시고 친윤검사를 이참에 분쇄해야 돼. 저것들이 임명해 놓은 검사들인데. 좌파들이 흔히 쓰는 이 프레임 선점, 이번에는 택도 없습니다. 네, 오늘 정론일진과 고성호 칼럼 통합해서 좌파들의 무덤이 될 사상 최대 검난이 시작됐다. 오늘 고성호 칼럼은 국민의힘 이재명 세력과의 전쟁 시작.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8시에 대검 앞에서,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장외 집회, 장외 원내 의총, 장외 의총의 형식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고, 오늘 오전 11시에는 지난번에 했던 국회 본청 앞, 그 계단에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 투쟁을 다시 재개합니다. 항소 포기의 윗선은 이재명이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가 40분 만에 정회됐는데, 조배석 의원은 78년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나왔는데 항소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 정치적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을 지나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현안 질의하고 논의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추미애가 40분 만에 땅땅하고 정회를 시켜버렸어요.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추미애가 억지로 회의 여는 신용만 하고 정회시켰다. 추미애가 진실을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죄를 면하게 하는 항소 포기에 진실을 덮으려는 이재명과 이재명 부하들, 그리고 정성호와 추미애가 모두 공범이다.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항소 포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성호가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까지는 정성호도 인정한 겁니다. 꼭 조폭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야, 저것들이 착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검사들도 아마도 노만석이까지도 정성호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는 걸 보고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그래서 조폭이 꼭 한마디 하는 것 같다. 이런 나경원 의원의 그 느낌이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의 발언은 바로 외압을 자백한 것이다. 이재명과 연수원 18기 동기인 정성호의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그걸 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재명 역시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감이다. 어제 대검 앞에 의총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이 죽었다.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 뚜껑에 직접 대못을 박아버린 자가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이다. 노만석한테는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 권력 앞에서 스스로 벌렁 들어 누워버렸다. 노만석은 검사 인생에 자존심도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바로 그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를 범죄자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범죄자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세상의 윤리와 상식이 완전히 180도 엎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지금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뒤에 의례적으로 붙이던 대통령이란 호칭까지 붙이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 호칭을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만석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법무부 앞에서 의총을 다시 열고 규탄 대회를 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라고 규명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 자리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은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저녁에 저녁 모임이 있어 갈 때 밤길 조심해라. 그때의 그 밤길 조심해라 하고 얼굴에 흉터가 막 나 있는 조폭이 당신 밤길 조심해. 다르죠. 정성호의 신중히 하라는 조폭이 밤길 조심해 하는 거랑 똑같이 들렸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항소 포기 사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정조사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엽니다. 11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강용석 TV에 12시부터 출연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 11시부터 있는 국회에서의 장애투쟁을 취재 안 할 수도 없어서 일단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국회 본청 앞으로 가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다가 저는 강용석 TV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먼저 이동을 하고 저희 스태프들은 계속 남아서 규탄대회
장애투쟁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 영상을 내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칼럼, 이재명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장외투쟁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설 말미에, 연설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국회 현장을 취재를 갔고요. 국회에서 장외투쟁이 전개된 것이 최근 들어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인 어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뜨겁게 모였습니다. 그 장외투쟁 현장 저희들이 취재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고성호 칼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숲동지 여러분,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국회로 왔습니다. 여기 뭐 평소보다 차가 굉장히 많은데 정기국회 따라서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 뭐 버스가 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국회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점차 자유파 본연의 전투력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취재 마치고 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한마디만 해줄래? 진짜 이재명 정부가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국회 앞으로 모이고 계십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성국 팀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아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분노할 일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성국 팀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 친구 고 박사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 나라 뒤집어서 정상화합시다. 고성국 TV 화이팅! 고성국 박사 화이팅! 화이팅! 저 만만해요, 만만해. 네. 고성국 화이팅!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지?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은 이재명이 그 공범의 그 범죄를 축소하고 김만배 일당이 얻은 7,800억의 부당이득을 환수 못하게 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자가 항소 제기 7분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청법 7조 2항에 의거해서 부당한 지시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아주 엄청난 사안입니다. 검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이재명 독재, 이재명의 검찰 장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검찰이 무너지면 법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 대한 겁박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입니다. 5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을 깜빵으로 보냅시다.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에게만 유리한 국면의 재판이 계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재판으로 누가 제일 이익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 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유리한 어떤 증언이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강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항소 취소 사태
또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많은 그런 이익은 오로지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정의는 바로 잡을 수 없고 이 나라 불법 행위의 그늘에 숨어서 사는 많은 자들에게는 혜택만 주는 그런 무법천지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끝까지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 김재원.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 장성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타도하기 위한 이런 집회에 왔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을 여기 국회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YTN에서 10시에 출연하고 지금 국민의힘 시위에 당협위원장으로서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도착을 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 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대장동 수사위와 국정조사 실시하라! 7,800억의 무지막지 않은 돈을 그냥 배를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남시장 당시에 관변 단체인 성남의대 21 사무국장 김현지, 또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또 성남시 의원 김용, 이 세 사람이 대장동 판결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 교분의 핵심 실세 3인방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는 말이 바로 항소 포기라는 외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포기나 다름없는 항소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뭐라 했습니까? 법무부와 용산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 말이 바로 외압을 받아서 항소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되었는지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수사 실시합시다. 정의와 양심이 선미하는 날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공관석 검찰총장 대검 방통부장 다 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자한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반이 안 된다고 우리 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 이재명은 우리 재판과 사법 정의를 동시에 망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재명 재판방에 특검하라! 이재명 재판방에 수사하라! 이재명 재판방에 엄벌하라! 고맙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재명! 네, 맞습니다. 이재명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대장동 수사, 공판검사, 중앙지검 지휘부까지 몽땅 다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신중히 판단하라.
장난칩니까? 말장난합니까 지금? 진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항소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안 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서면으로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중히 판단하라 그랬다.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실상 수사시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반드시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태의 배우 누구입니까? 얘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2심재판에서 마음껏 거짓말하게 만들어놓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바로 배우고 바로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우리는 탄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 정계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합니다. 대장동 베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베이트는 이재명 베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대장동 판결이 있기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 세워놨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주문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농안성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대입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혼인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업행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맞습니다. 법 위에 서는 왕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독재와 싸워온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재가 자라기 위해서는 국민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독재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어나 싸웁시다. 여러분, 이구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방관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들께 항소를 제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소회합 범죄 비호 정승호는 즉각 사퇴하라.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을 비판한다. 범죄자는 실천사입니다. 반드시 복수하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던, 본청 앞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주최 규탄대회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집회에는 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 전국 각지의 당협위원회, 또 책임당원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열기로 이재명 독재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애 집회 모두 15,000명이 함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규탄대회에 모이셨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은 재판 재개가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를 특검하라. 대장동 수사 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 선고다. 이런 손팻말을 들고 집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자 프레임을 전면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투쟁, 국회 안에서의 장애투쟁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장애투쟁까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애투쟁 검토를 하기 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어제 장애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이 진수가 항소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겠다고 한 것은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설계를 직접 했다고 발언했다. 또 관변단체, 성남시 관변단체인 성남21 사무국장이었던 김현지가 이 정권의 모든 것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에 올라간 이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논란은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 그런데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다.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 사태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다. 이런 규탄 연설 끝에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전쟁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것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뭘 해봐도 안 되니까, 심지어 저것들이 비교적 잘한다고 자신했던 돈 푸는 것까지 안 되니까 결국은 내란머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박성재 장관 첫 번째 영장 기각된 사람을 다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계엄 후에 페북에 올린 글 하나 가지고서 내란 선동했다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저는 이 두 구속영장 기각이 내란머리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 짓는 것과 같은 사상도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조사를 한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장이고 첫 번째 기각된 후에 보완 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특검이 말이죠. 내란 특검이라는 것들이 박성재 장관이 쉽게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덜렁 영장 청구했다가 안 되자 한 달 동안을 보완 수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했는데 또 기각돼 버린 겁니다. 이제 박성재 장관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것들이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추가 조사 없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답니다.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된 사람이 법정에 가서 그래 유죄 선고 받겠다 이것들아. 더 중요한 사건은 황교안 대표 사건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인데 페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서 내란 선동했다고 압수수색 갖고 갔다가 안 되고 체포영장 해서 체포해 갔어요. 그래 놓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예, 영장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걸 갖고 구속시키라 그래 이것들아? 이 말입니다. 이 내란특검팀은 정통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왜 빼는 거냐?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선 등의 고의를 갖고 이같이 글을 썼다 이러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자, 니가들 말 그대로 다시 내가 돌려줄게. 특검에 있는 어떤 검사보다도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정통한 황교안 대표가 이게 위법인 줄 모르고 페북에 글을 썼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니가들 말대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 내란 사건 직접 수사해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 그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내란으로 몰아 이것들아? 겁대가리도 없이? 이거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가 않아.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어. 근데 그런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 특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을 잠그고 거부해서 영장 집행을 못했고, 문자 메시지와 서면을 통해서 3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황교안 대표가 불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이니까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박성재 장관의 영장 기각, 황교안 대표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몰아쳐온 이른바 내란 프레임, 내란 머리가 완전히 빈 깡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란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란 머리, 사상 누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심판밖에 없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영장 기각의 내란 특검은 수긍이 어렵다 이러면서 재청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의 영장 두 번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부당하게 체포된 그 시점에 열린 국회 앞 장애투쟁에서 장동혁 대표는 연설 말미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외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을 바로 한동훈이가 씹기 시작했어요. 한동훈이는 종편에 나가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예,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냐. 이것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또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정치 탄압이고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특검 조은석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황교안 대표 구속 기각 영장을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것은 특검이 정치 탄압,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정치 탄압받고 인권 탄압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황교안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치 탄압, 인권 탄압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 모든 것이 정치 탄압이요 인권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취지로 이 발언을 했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저의 발언을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다. 네, 앞으로 한동훈이 이름을 혹시 부를 일이 있으면 조은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헷갈리겠네. 뭔가 좀 딱 봐도 이게 한동훈이를 뜻하는구나. 이런 이름을 좀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